이들이 일타다. 이동남, 김기훈, 우영철, 최진기, 백인덕,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선택한 최강의 멤버. 그들의 문값만도 무려 500원. 4주간의 공부 프로젝트를 위해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 모든 문제지만 다 하나도 수능이 안 옵니다. 수능엔 선입결과는 박살납니다. 2, 3일이 걸려서도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된다. 어디까? 수능지문 말이야.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하고 있었던 오답 노트를 가위로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문제는 전부 다 드러났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 시험에서 가장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만든 어떻게 문제풀이로 고득점을 가? 개념을 잡아야지. 기출의 답이 있잖아. 문제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사회탐구의 정도야 정도. 개념 공부를 실제 여러분들 무조건 3바퀴를 돌려야 돼요. 수능에 대한 감이 팍 온다고. 가장 우선된 건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첫 방송 이후 뜨거운 관심. 장안의 화제 공부의 비법. 공부의 비법 대박! 화이팅! 화이팅! 완전히 망합니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외국어 영역이라는 시험의 점수를 그렇게 수십 점씩 올리는 것은 단언컨대 가능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서경석 of The Secret of Study, TVN, a grand TV show for time. We have a special guest here. He will give us the best answer today. Please welcome Kim Ki-hoon! 어서 오십시오. 야, 대단한 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강해 주실 분은 대한민국 입시 영어의 지존 김기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유아배. 이 인기 있는 비결을 알겠네. 참 재미도 있으시고 잘생기셨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오프라인 누적 수강생으로 95만 명이 넘었고 이제 다음 달이면 100만 명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영어 선생입니다. 엄청난 100만 명. 누적 수강생 100만 명. 네. 우리 김기훈 선생님의 외국어 영역 특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학생들과 관련된 얘기 중에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한번 띄워드립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입 합격생 700명 중에 90%의 응답자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과 비슷했다. 네네. 어차피 수능 성적이 같을 거면 해봐야 뭐하냐. 이 90%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대입 합격생 700명이 어떤 학생이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실제 수능까지 가는 경우는 최상위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뭐 영어 100점 만점에 97점 맞았다. 그러면 실제 수능 가서 91점이든 100점이든 별 차이가 없겠죠. 예, 그러나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러한 속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단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2011
수능 대비 지금부터 해도 네. 상관이 없다. 네네.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외국어 영역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출제 주체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밝히고 있는 수능 외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가 뭘까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 수험생들을 영문과에 보내거나 영어과에 보낼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이든지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 출발점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거 영어만 보이면 내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단락 내에 있는 100개 이상의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고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말로 어순에 맞춰서 번역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낼 수 있다는 통념을 이 자리에서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보면서 시간이 부족했었던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했었다. 자, 손 내리시고요. 거의 다 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설픈 완벽주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거를 내가 정확하게 다 알고 이해해야만 정답을 낼 수가 있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겨울방학 때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3월 첫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전국 방방곡곡의 고3 교실에서 외국어 영역 때문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알 것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했느냐? 2008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9학년도, 2010학년도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특히 2010학년도는 2009학년도에 비해서 정말 난이도가 높아졌었습니다. 항상 어느 해의 첫 모의고사는 전년도 수능 시험의 난이도와 유형과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변화되고 있는 수능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대충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최종 모의고사의 성적에 비해서 고3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이런 학생이 정말 많았죠. 이 시험지가 보통 8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페이지하고 8페이지 거기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답안지 뒤에 거 다 찍고 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휘의 난이도 높아졌고요. 구문의 복잡성이 증대가 됐고 그리고 읽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랐던 학생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처음에 무턱대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게 급급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 자, 일단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의 경우였는데 3월 모의고사가 100점 만점에 37점이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9월 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6개월 만에 97점으로 올리고 실제 수능 가서 애석하게도 이제 하나 틀려서 또 역시 97점으로 끝났는데 그것만 해도 최상위권의 성적이죠. 그리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학생도 아니고 상당히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기엔 좀 문제아였던 그런 학생입니다. 무슨 3.1절에서 폭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3월 첫 모의고사의 결과를 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 잡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영어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영역이라는 시험의 점수를 그렇게 수십 점씩 올리는 것은 단언컨대 가능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능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출제 의도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응하는 수능적 사고방식의 대응 그리고 문제풀이인지 실전적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학년도 대수능 39번 글의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한테 시간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더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답 뭘까요? 지문의 주제는 오직 하나. 과연 30초 안에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는 학생 먼저 손 들어보시죠. 네, 이야기해보세요. 3번. 3번. 네, 다른 학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4번.
4번이라고 판단을 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첫 문장에서 나왔어요. 아, 첫 문장 갖고 답이 나왔어요? 첫 문장 갖고? 네,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갖고 답이 나왔다. 그런데 첫 문장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이야기가 혹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주제는 하나니까. 주제는 하나니까? 자, 정답입니다. 자, 지금 하나의 단락에서 주제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첫 문장에서 주제가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더 읽을 필요가 없이 그걸로 답으로 갔다. 장난 아닌데요? 이 수능적 사고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능적 사고죠. 시작이 although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although A, B 이렇게 했으면 우리말로 옮기자면 비록 A이지만 B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A입니까 B입니까? B죠. B죠. 네. Although a speech can be effective 하고 나왔는데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진짜 중요한 건 나옵니다. All the words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말들이 cannot measure up to the example of a leader. 그러니까 어떤 한 지도자의 본보기에 도달하지를 못한다. 라는 말은 결국 말보다는 뭐가 example,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for example 하고 나와 있으니까 예시니까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였습니까? 요지입니다. 요지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 말하고자 하는 바죠.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항상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고 그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나 상술이나 부연으로서 나온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지 문장, 이른바 타픽 센텐스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한 2~30초 정도로 풀이를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18번부터 50번까지 33문항 중에서 전부 다 읽어야 되는 지문은 5개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수능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말로 된 글을 읽거나 또 우리말로 된 말을 들으면서 뉴스를 들을 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모든 의미를 새기지 않습니다. 우리말이라 익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핵심을 찾아내기가 쉬울 뿐인데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바라보면 우리말로 번역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겠다라는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속도와 정확성이 분명히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만 다 하더라도 가능한 문제는 30개를 넘지 않습니다.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4~5천 단어 수준까지는 단숨에 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꿈꾸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서 네.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네네. 소위 서울대 가는 5가지 조건이다 하는 얘기가 요즘 떠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먼저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동급 레벨의 친구들, 마지막 동생의 희생. 이게 참 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네. 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시초문입니다. 아, 초면이세요? 네네. 예. 저렇게 해서 서울대에 진학하셨습니까? 아니, 저 할아버지 돌아가셨었어요. 그때. 예. 저 동생 없고요. 예. 전혀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얘기인데 이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통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저께 주력 일간지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방에서 상당히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여학생이 같은 학년에 그 대치동 이 강남 8학군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평가를 시켜봤더니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 해서 상당히 영어에 대한 격차가 이 강남과 또 지방 사이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사를 쓴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뭐 무슨 강남의 어떤 신인류가 별종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92년도부터 대치동에서 그 강의를 했고 그리고 95년도부터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 17년 정도를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원 사업도 하고 강의도 진행을 해왔는데 보통들 인구에 회자되는 강남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있어서 좀 너무 과대포장되고 와전되고 그리고 좀 침소봉대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단언컨대 뭐 대치동이라고 해서 별 다를 거 없고요. 뭐 파락군 지역에서 뭐 대치동에서 뭔가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전혀 잘못된 통념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비법이라는 거 뭐만 하면은 뭐 이렇게 영어가 잘 된다든가 뭐 어떻게만 하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두 가지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다이어트와 영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다이어트 하는 거 항상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그치면서 실패하기가 쉽죠. 안 되니까 계속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는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들 살 빼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고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을 늘려서 그렇죠? 그래서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선 영어를 습관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영어의 바다에 푹 빠져들어서 영어로서 모든 어떤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본인의 노력을 인풋 집어넣어야 뭔가 어떤 결과로서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떤 뭔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그런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신가요? 급 실망한 표정인데 사실 비법이라고 해서 별다를 거 없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본질에 맞게 대응만 잘 해주더라도 점수는 팍팍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문법도 독해도 힘들지만 도무지 영어 듣기 실력이 안 늘어요. You got a dream?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Why did we move to a motel? I told you, because I'm getting a better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듣기 평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평소에 우리가 영어 언어 학습을 할 때 먼저 듣기. 근데 이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수능 시험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뭐 뉴스로서 CNN이라든가 아니면 뭐 Fox TV에 나오는 뉴스라든가 또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냥 영어로서 나오는 것도 정말 많죠. 그리고 또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뭔가 발표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스티브 잡스라는 검색어로 해보면 뭐 스탠포드에서 연설했던 것도 나오고 또 미국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또 상당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연설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분의 연설 동영상 그러니까 2008년 11월 4일 대통령 된 것이 확정되고서 시카고에서 연설했던 그 빅토리 스피치 어떤 당선된 것에 대한 기념 연설부터 시작을 해서 쫙 다 연설 같은 것들 우리는 마우스를 몇 번만 클릭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만 돼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뭐 듣기 위주로 하게 되면 뭐 문법이나 독해 같은 거는 좀 소외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주어진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잘 듣는 사람은 언어의 모든 영역을 다 고루고루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가 언어의 4대 영역 중에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그러한 듣기가 비단 내신이나 수능 정도 난이도의 듣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흥미를 얻을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런 온갖 청취 자료들 돈 주고 구입하지 않더라도 몇 번의 마우스 푼만 팔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애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갔거든요. 네네. 혼자 있을 때 저는 이제 만화라도 열심히 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화나 네. 텔레비전을 주로 많이 봐라. 네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화가 됐건 영화가 됐건 뭐 듣는 거는. 예, 수준에 맞는 시트콤이 됐건 드라마가 됐건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영어 회화책 갖고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화책에 나와 있는 상황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영어만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 방송을 그것도 본인이 뭔가 공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재밌는 거를 골라서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영어 구사력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학교 갔다 오면 그 해외로 영어 연수를 보내달라고 계속 성화를 부리고 있거든요. 반에도 그렇게 다녀온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근데 정말 영어를 잘하려면 그렇게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되나요? 문제가 이겁니다. 일단 어학연수를 하러 가서 커리큘럼을 보면 예외 없이 문법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영어 문법은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좋겠습니까? 영어를 원어민 못지않게 잘하는 우리 한국인한테 배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한테 우리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말 문법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실 영어권 국가에 가는 영어만에 노출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영어만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죠. 그 해당 지역의 원어민한테 영어로 뭔가 말을 건네봤는데 내가 뭐 발음이 엉망이었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다는 거에서 상대방이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사람 한국인의 영어를 많이 못 알아들으면 한 번이라도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excuse me 하면서 또 말해보라고 하겠죠.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는 나라에서 지금 할 일도 바빠, 생업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동아이가 와갖고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영어인지 어느 날 말인지를 모를 말을 알아본지 뭔지를 모를 말을 막 해놓고 그리고서 뭔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지 않겠죠. 그렇게 돼서 한 번 좌절되고 나면 실제적인 언어 소통 상황에서 한 번 좌절되고 나면 어학연수 가기 전에 정말 그러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지만 이제 한국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놀러 다니게 되면서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학원에 다니는 거와 2학 말리까지 가서 어학연수 한다고 해서 어학연수 기관에서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한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의미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 친구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다 외워서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아느냐 조사하였거든요. 여기 있잖아 책에 있는데 그걸 다 외웠어요. 그 친구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공부법을 물어보니까 영어책 그냥 다 외워버린대요. 문장 자체를요. 그게 정말 근데 무식한 방법이 아닌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다 외우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실 뭐 별다른 영어 학습 자료가 없었다는 특수한 환경도 있었겠지만 중고등학교 교과를 다 암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학습 자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뭐 어느 하나의 기본 학습서를 완벽하게 통달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 찝적 저것 찝적 해서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막상 나의 실력으로 녹아든 것은 없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죠. 더 의미 있는 것은 완벽하게 완결적인 의미가 있는 문장을 통암기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8년도) 수능 시험에서 전체적인 단어의 개수가 132개였는데 문장은 단 3문장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정답률이 23%밖에 안 되는 수능 17년간의 역사상 모든 문항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에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 문장의 길이가 무려 8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8줄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멋지게 번역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서도 저것이 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문 전체를 읽으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핵심을 찾아냈듯이 이렇게 긴 호흡의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핵심을 찾아내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영어 문장에 있어서 뼈대와 핵심은 뭘까요? 주어, 목적어. 그렇죠. 주어, 목적어. 동사. 그렇죠. 뭐 목적어 필요하다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with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with로부터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사이언스. 자, 쭉 넘어 보시면 자, science에서 또 and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with부터 thereafter까지 여기까지가 with에 연결되는 전명구입니다. 그거 빨리 판단이 돼야 되죠. 지금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이전에 수식어구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중요한 주어가 뭡니까? Words like savage and primitive 이거죠. 야만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이라는 어휘들이 bega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주어 동사 다 나왔죠. 어디서부터? From the vocabulary of cultural studies 문화 연구의 어휘 목록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고 뒤에 부분은 또 뭐가 나오고 있냐면 along with하고 mo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런 얘기거든요. 뒤에 또 뭐가 붙고 있어요? 또 역시 전명과 붙고 있죠? 전명과 하는 역할은 수식어구입니다. 무시해버려도 전체적 대입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야만적이거나 원시적인이라는 이러한 어휘 표현은 문화 연구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렇죠? 꾸며주는 말들이 덕지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살을 다 발라내고 저 긴 문장에서 정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만 포착해내려고 애를 쓰도록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저걸 갖다가 만약 우리말로 다 그냥 순서에 맞춰서 옮기려고 한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고1, 2 이하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독해보다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독해보다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이 되기까지 영어로 된 소설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학생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누가 읽어? 오, 읽었어. 자, 이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10명도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리고서 영어를 잘하기를 바란다. 기적을 꿈꾸는 거죠. 그렇죠? 독해보다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저 진짜 학창 시절에 선생님만 만나갖고 공부 열심히 했다면 제가 지금쯤 국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진짜 어디 계셨어요? 아, 전 그때도 유명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보력이 부재십니다. 지금 이제 고2나 고3은 굉장히 우리 옆 학생도 지금 고3이래요. 굉장히 다급하다고 그러는데 살점만 발라 먹으려면 지금 가장 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의 짜임, 영어의 말의 짜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기에 학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보다 구문, 말의 짜임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학습이 단기에 한 30시간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말의 짜임. 예, 그래서 그것만 다 완결이 되면 핵심을 찾아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지금이라도 빠르게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대박.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스트 사인 하이퍼텐션 C죠. 2005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 만점을 받았는데요. 저는 학교 가기 전이나 쉬는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한 10개 정도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웠습니다. 학교에 오가는 시간이나 밤에 공부하다가 지쳐 힘이 들 때 또는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영어 듣는 연습을 빼놓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어제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못 들었었는지 체크하고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영어 듣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 전날까지 혹은 당일날 바로 조금 있다가 시험 치는데 도시락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되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시험지 받아보면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네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능 당일날 모르는 단어는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내가 모르는 단어는 나의 경쟁자들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일단 편안하게 마음을 먹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떠한 영어 학습자도 난 영어 어휘의 신이야, 난 영어 단어 어떤 거든지 갖고 와봐, 한번 나랑 어휘 배틀을 해볼까? 내가 이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어 외우지 말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모르거나 낯선 단어는 반드시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하는 방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외우는 방법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워야 되는데,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접사에 대한 학습을 지금이라도 당장 하십시오. 잠시 후 마지막에 고득점 영어 성적을 위한 김기훈의 초특급 비법. 영어 단어 어떤 수능 17년 전설의 500단어가 전격 공개됩니다. 굴욕의 이 순간, 넌 어떻게 할래? 싱겁게 판타로 즐겨봐. 판타! 해리, 셀리, 빌리. 빌리는 사람이라 하나하나 따집니다. 빌리는 사람이니까.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프라임런 1577-5757. 생활에 관한 전혀 새로운 컨셉. 동양매직. 대한민국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맛있는 소리가 온다. 레드 앤 화이트 버거. 롯데리아. 이들이 일타다. 이금남, 김기훈, 우영철, 최진기, 백인덕,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선택한 최강의 멤버. 그들의